존 윌크스 부스는 남부 출신의 인기 배우였고 링컨에게 극렬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다. 당초 부스의 목표는 링컨을 납치해 남군 포로와 맞교환하는 것이었다. 1865년 3월 4일에 열린 링컨 대통령의 제2기 취임식에 부스는 애인 루스 헤일의 도움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이후 부스는 이날에 링컨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링컨은 인기 배우인 부스를 뒤풀이 파티에 초청하기도 했지만 부스는 링컨하고 같이 식사하느니 돼지랑 식사하는 게 낫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3월 17일 부스는 링컨 대통령이 캠벨 미합 중국 육군 병원에서 연극 공연을 볼 예정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워싱턴 털락에 있던 식당에 있다가 돌아오는 링컨을 납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링컨은 공연을 관람하지 않고 내셔널 호텔에서 육군 140 인디애나 연대가 탈취한 남군 군기의 송정식에 참여하는 바람에 부스의 납치 시도는 실패했다. 얄궂게도 부스가 내셔널 호텔로 돌아왔을 때 링컨과 대면했다. 4월 10일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이리 장군이 북군에 항복하면서 사실상 남북 전쟁은 끝났다. 링컨을 납치해 남군 포로를 구해내고 남군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던 부스의 계획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링컨 대통령은 연설에서 흑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생각이 있다는 발언을 했고 부스는 이를 듣고 링컨과 몇몇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했다. 4월 14일 부스는 조지 아트제로트와 데이비드 헤롤드 등의 몇몇 공모자들과 모여 링컨이 포드 극장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날 링컨 대통령, 부통령 존슨,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등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링컨만 사망해서 링컨만을 표적으로 한 음모로 착각하기 쉽지만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이라는 행정부 최상위 3명을 모두 죽이고 그랜트 장군도 죽이려는 대담하고 큰 계획이었다. 만약 성공했으면 리 장군의 항복으로 종전 상태에 가까워졌던 남북 전쟁은 행정 수반들을 잃은 북군의 혼란 속에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통령 존슨에 대한 암살은 암살자 조지 아트제로트가 긴장과 두려움에 술을 마셨다가 고주망태 상태로 암살 도구를 잃어버려서 실패했다. 이후 조지 아트제로트는 붙잡혀서 교수형 당했다. 국무장관 윌리엄 H. 스워드는 9일 전인 4월 5일 마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한 상태였다. 암살자 루이스 파월은 링컨 암살과 비슷한 시간대에 스워드의 자택에 의사인 척 들어가 칼로 살해하려 했으나 스워드의 아들에게 들켜서 저지받고 그걸 뚫고 스워드를 찔렀지만 스워드가 부상 때문에 착용했던 턱 보호대 덕분에 뺨에 상처만 입힌 채 실패했다. 이후 파월 또한 체포되어 교수형 당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링컨이 포드 극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랜트 장군도 초청됐으나 아이들 졸업식을 핑계로 여기에 빠졌다. 그런데 사실 이건 변명이고 실제는 그랜트 부인이 영부인인 메리 토드 링컨을 아주 싫어해서 빠졌다는 게 정설이다. 그랜트 장군과 그랜트 부인은 인꼬 부부였던 걸로도 유명하다. 이로 인해 그랜트 장군 대신 헨리 레스본 육군 소령이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근처 주점에 숨어있던 부스는 몰래 링컨의 뒤쪽으로 숨어들어가 밤 10시 15분 총성이 들리지 않게끔 사람들이 웃는 장면에서 링컨의 뒤통수에 대린저를 쏴 저격했다. 링컨은 전쟁 중에는 연방보안관이나 육군 기병대의 호의를 받았지만 이날은 워싱턴시에서 파견된 경찰관 한 명만 따라붙었다. 저격 직후 옆에서 레스본 소령이 그를 저지하려 하자 부스는 권총을 던져버리고 칼로 왼팔을 여러 차례 찌르고 가슴을 찔러 중상을 입혔고 그 칼을 든 채 밑층으로 뛰어내렸다. 뛰어내릴 때 충격으로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피 묻은 칼을 머리 위로 꺼내 보이며 마치 연극인 양무대로 올라가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전해진다. 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될 것이다. 링컨 부인과 클라라 해리스는 비명을 질렀고 레스본 소령의 저 놈 잡아 라는 외침은 부스의 행동이 연극이 아니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자각하게 했으며 곧 대혼란이 발생했다. 부스는 레스본 소령이 소리치는 순간 무대를 가로질러 누군가가 오기도 전에 바깥 연문에 대기시켜놓은 말을 타고 도주했다. 도주한 후 그는 헤롤드의 도움으로 버지니아주로 도망쳤고 1865년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리처드 가렛이라는 농부의 집에 머물렀다. 부스의 정체를 몰랐던 농부는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부스를 손님 대접해 주었으나 결국 수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연방군에 신고했다. 결국 암살 11일 뒤인 4월 26일 한 헛간에서 콩거 육군 중령이 지휘하는 연방 육군 병력에게 포위되었다. 헤롤드는 항복했지만 부스는 항복을 거부하고 격렬하게 저항해 결국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보스턴 코벳 육군 병장이 쏜 총의 총알이 목을 관통해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가 절단되었고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있다가 총격이 일어난 날 아침 죽었다. 그를 부검하는 장면은 사진으로 찍혔지만 이 사진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링컨은 총격을 받은 다음 날인 4월 15일 아침 7시 22분경 세상을 떠났다. 링컨은 남북 화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링컨이 살아있을 때 남부는 북군 포로 13여여 명을 아사시킨
수용소장 전범 헨리워즈 육군 대위만 사형에 처해지고 나머지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북부에서는 남부를 박살내야 한다는 급진파가 힘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남부는 1877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군정 치하에 놓였다. 또 남부 출신 사람들은 연방 공직 임명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북부인과 달리 충성 서약을 해야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유례없는 대탄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남부 또한 링컨 암살 사건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링컨 옆에 있다가 부상당한 레스본 소령은 대련까지 진급하고 독일 제국의 국방무관으로 파견되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평생 링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급기야 1883년 12월 3일에는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두 아이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후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 독방에 30년 가까이 갇혀 있다가 사망했다. 당시 부스가 사용한 대린저 권총은 회수되어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가 포드 극장을 당시와 같이 복원하면서 전시하게 되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